오빠는 내가 애정하는 책의 작가였다. 우연히 작가님이 인스타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걸 발견했고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들어가 보았다. 고민이 많던 나에게 작가님은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도움이 되어서 라방이 끝난 뒤 감사하다고 DM을 보냈다. 별다른 뜻 없이 그냥 감사해서 보낸 건데 그때부터 이 작가님은 자꾸 나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. 난 돈 한 푼 못 버는 가난한 작가였다. 힘들었던 해외 생활 중 생긴 마음의 상처를 글로 쓰며 치유하던 시기였다.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내가 겪은 힘든 일들도 헛된 시간은 아닐 거라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었다. 그러던 중 평소 내 글을 봐주던 독자에게 한 통의 응원의 DM이 왔다. 장문의 메시지였다. 정성스레 눌러 쓴 손편지처럼 진심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받고 내 머릿속은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. 이쁜데? 그렇게 우리는 종종 연락을 하면서 가치관이 참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다.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비슷했고 여행과 전시회를 좋아하는 취미도 취향도 참 잘 맞았다. 어느 날 작가님은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직장 근처로 오겠다고 했다. 그렇게 우리는 2층 카페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했고 8살 차이라는 걸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만나보니 생각보다 더 삼촌 느낌이었다. 그게 최대한 젊고 센스 있게 입고 나간 거였다.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도록 신경 썼는데 현실은 그냥 아저씨 삼촌이었나 보다. 어쨌든 나와 비슷한 사상과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 모습에 점점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. 마주 앉은 그녀는 사진보다 더 예뻤고 지적이었으며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보단 말수가 적고 조용한 타입이었다. 미술 전시회를 보러 가는 걸 엄청 좋아한다는 요망이의 말에 이런저런 전시회 이름을 대니 어떻게 자기보다 전시회를 더 많이 알고 있냐며 작가님도 전시회를 좋아하냐며 웃었다. 나는 그렇다고 답했고 자연스럽게 전시회나 함께 보러 가자며 다음 약속을 잡았다. 참고로 네이버에 전시회라고 치면 다 나온다. 땡큐 네이버. 말수가 적었던 건 삼촌 같아서 편하게 수다를 못 던 거였다. 어쨌든 이 삼촌 작가님은 다음에 꼭 전시를 보러 가자고 했고 취향이 통하는 편한 삼촌이 생긴 것 같아 알겠다고 했다. 그런데 전시를 보기로 한 날 작가님은 덜컥 우리 동네로 와버렸다. 참고로 우리 동네는 전시회가 없다. 어쨌든 찾아와준 손님이니 내가 평소 좋아하던 양꼬치집으로 안내했다.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이야기에 어쩌다 보니 술도 한잔하게 되었다. 연애에 있어 술은 참 많은 단계를 스킵해주는 것 같다. 분위기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대낮의 양꼬치집에서 나는 얼떨결에 고백을 받았다. 이대로 가면 실패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. 빠르고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야 했다. 전시회보단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나는 무작정 요망이가 사는 동네로 놀러갔다.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나온 요망이는 집 근처에 있는 자신이 자주 간다는 양꼬치집으로 나를 안내했다. 주량이 맥주 한 캔밖에 안 되는 요망이를 앉혀두고 술을 거의 나 혼자 마시다 보니 금세 취기가 올라왔다. 술 기운에 눈앞에 보이는 이쁜 여자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날은 왠지 조심하고 싶지가 않았다. 비록 술 기운을 빌렸지만 최대한 바른 자세와 목소리로 내 진심을 조목조목 전달했고 그 진심이 통했는지 요망이는 얼마 뒤 마음을 열어주었다. 반술주정에 가까운 고백으로 시작된 우리 관계였기에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만나다 보니 오빠의 반전 매력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. 이 사람은 생긴 거와는 달리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요리도 잘해서 텅 빈 내 냉장고에 직접 만든 반찬을 채워두기도 했다. 우린 길거리를 참 자주 걸어 다녔는데 오빠는 요즘 트렌드를 나보다 훨씬 잘 알아서 걸으며 나누는 그 대화들이 참 즐거웠다. 대화 코드가 잘 맞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에게 오빠와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만족이었고 우리 관계는 그렇게 깊어져 갔다. 연애를 시작하긴 했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. 당시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사업 실패로 내 통장에는 잔고가 10만 원도 없었다. 책 인세로 여유로운 생활을 꿈꿀 수도 없는 상황. 당연히 차도 없었고 비싼 데이트는 꿈도 못 꿨다. 그렇다고 해서 한창 빛나야 할 연애를 궁핍함으로 채워주고 싶지 않았다.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의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뿐이었고 여자친구가 외롭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매일 이야기를 나누고 자주 걷고 함께 웃었다. 나는 그게 좋았다.
나를 만나기 전 이뤄놓은 것도 가진 것도 참 많았던 오빠인데 안 좋은 일을 겪고 어려워진 지금도 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그 모습이 좋았다. 돈이 없다고 마냥 주눅드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은 저기 공원에서 좀 걸을까? 가다가 배고프면 입구에 타코야키 사 먹자 라고 말하는 게 좋았다. 돈이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겉으론 티가 안 나도 속에서는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난다. 하지만 이런 나를 옆에 두고도 항상 웃으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망이 덕분에 당시 상황에 비해 분수에 맞지 않는 행복을 누리며 지낼 수 있었다. 지금에 와서 처음을 돌아보니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로맨틱하지도 않은 세상에 널린 남들 하는 연애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든다. 하지만 그 별거 없는 만남으로 만들어진 결실은 너무도 크고 감사한 것들 뿐이다. 언젠가 영상으로 우리의 과거를 정리해보고 싶었다. 할 이야기는 아직도 차고 넘치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우리의 첫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.